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4일 중앙일보. 오늘의 제목은 임대차법의 전월세 시말라 무주택자 보호는커녕 피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때 건교부 장관지는 최종찬. 임대주택이 충분히 있어야 임차인이 보호됩니다. 그런데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로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이 끊겼습니다. 앞으로 무주택자가 임대주택을 구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최종찬 전 국가경영전략위원 원장은 13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최 전 장관은 임대주택의 공급 부족의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자에게 전가됩니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일일이 돌아다니겠다는 거냐며 강한 비판을 하였습니다. 최 전 장관은 지난 4일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주택 대책은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봤습니다. 그는 용적률 상한에 따른 이익을 정부가 거의 다 가져가겠다는 민간에게 누가 참여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 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사업을 겨냥한 것입니다. 최 전 장관은 주택을 효과적으로 공급하려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최 전 장관의 일문일답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를 한다면 정부 간섭이 지나치면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정부 규제를 과신합니다. 탐욕스러운 시장을 선량하고 전지전능한 정부가 나서서 교정한다는 식입니다. 그 결과 수요 억제 효과와 과잉 규제만 남발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법의 통과 이후 여당은 국민의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날 이라고 하였습니다. 4년간 임대를 보장하고 전월세 가격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니 언뜻 임차인이 좋아진 듯 보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최초 임대차 계약 4년간 올릴 가격을 한 번에 올리는 것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의 부담도 임차인에게 전가할 것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 아닙니다. 임차법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민간인의 임대주택의 공급이 끊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도권에서 자가 보유 비율이 50% 수준입니다. 취직, 이직, 진학 등을 할 때 곧바로 집을 살 수 없는 서민이 태반입니다. 전월세 임대주택에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투기의 주범으로 여기고 실을 말리려 합니다. 임대주택이 충분히 있어야 경쟁을 통해 전월세의 가격이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을 누가 공급할 것인가? 정부가 100% 도맡아야 할 수 있겠나?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기는 했다. 공급으로 관심을 돌리는 건 진일보하였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의문입니다. 민간에서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정책 입안자 본인이라면 참여하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민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으면 이런 정책을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과도하게 오른 부동산 가격의 하향 조정을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현 정부는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의 집값 잡기에만 몰두를 합니다. 정작 서민의 생활과 직결된 전월세 가격 안정에 관심이 없는 듯 합니다. 자동차로 치면은 부자가 사는 벤츠 가격에 개입할 필요가 있으니 중산층이 많이 사는 소나타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감독기구의 설립을 거론하였습니다. 감독기구는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국민이 어떻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든 국가가 본 적이 있습니까? 참모진의 급진적 발상인 듯 합니다. 정상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여권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을 과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돌리고 있습니다. 현 정부를 들어선 지 3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합니까? 현재 집값의 폭등은 공급 확충 시그널이 없어서입니다. 1980년 급등한 주택 가격은 90년 들어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분당은 5대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로 시장의 공급 확대에 대한 확신을 줘서입니다. 당장 아파트를 들어서게 쓴 게 아니더라도 공급을 충분히 한다는 시그널을 주면 됩니다.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결국은 공급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성역으로 놔두는 서는 안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확대는 일시적으로 주택 가격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린다는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 가격 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부도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밝혔다. 과거에는 재개발 여건이 안 돼 불가피하게 신도시를 지었습니다. 요즘에는 재개발해야 할 주택이 많아 이를 활용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어차피 서울에 낡은 주택이 많아 멀지 않아 재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공급 대책으로서는 서울 외곽의 멀쩡한 땅을 뒤엎어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일본의 경우 이미 신도시가 공동화하였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월세 시가 말라 무주택자 보호는커녕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본 그림은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드는데 정부